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러면은 혀를 깨미는 거예요. 깨미면서 이제 한 5분을 버텨. 그럼 이제 교수님은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11시 반만 되면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11시 반에는 절대 그때는 점심 먹으러 안 가요. 11시 반 정도 되면은 앞에 있는 그릇을 던져서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어. 앞에 있는 사람. 기혈이 솟구쳐서. 근데 그러는데 현성 선생님이 보면은 딱 보이시나요? 이게 불로 이만큼 지진자국이에요. 제가 그래서 독해서 이게 이제 여기 갖다가 이제 양경을 갖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뜨는 것 때문에. 호흡을, 국선도 호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양기가 강하니까 그냥 호를 갖다가 한 5초하고 흡을 갖다가 한 2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여 마셔. 죽을 때까지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금이 맺히는데 이게 음양의 맥이 이게 들여 마시면 이게 여기 인형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쉬면 인형맥이 커져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맥이 뭐 15배, 20배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병을 고치는데 위의 병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폐하고 위의 병이 난 거니까 꿀물하고 박하사탕을 갖다가 이만큼씩 해서 숟갈로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으로 기혈이 치솟으니까 그 이제 운동장을 갖다 40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리는데 병을 고치는 것보다 명현 반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와, 3년 동안의 명현 반응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사람 자살해지겠는 거예요. 명현 반응이라는 게 사람 그러니까 명현 반응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옛날 책인데 좋은 책을 갖고 오고 이렇게 설사가 있으면 설사를 갖다가 30년 동안 두고 거예요. 이렇게 30년 동안 병을 만들어 놓고서 열을 갖다가 3개월을 피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말도 못하게 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 앉아라 하세요. 3년 동안 병을 고치는데 한 3개월은 거의 생사를 하나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병을 고쳤지 지금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는데 참 무서운 것이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의 남쪽에서 공부를 유학을 했는데 그때는 플로리다 오렌지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서 싸고 마트에 가면 그래서 플로리다 오렌지를 갖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신맛하네요. 근데 제 병이 다 위장병에다가 무릎병에다가 관하세에다가 멍들고 이러는 거니까 단 걸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몸이 기울면은 뭐예요? 판단도 흐르시잖아요. 그놈의 플로리다 오렌지를 먹으면 내 병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플로리다 오렌지만 먹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그 오행생시 김치식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죽으려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오행생시 김치식 당신은 조만간 뇌혈관이 터져갖고서 완전 당신 무술을 될 테니까 내 얘기를 듣겠느냐 아니면 당신 그 좋은 머리로 자기 한 대로 하겠냐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운동장 40바퀴씩 뛰고 물을 갖다가 숟갈로 퍼먹고 네? 이뜸 그래서 이거 갖다 지져서 방 안에 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3년을 버틴 거지. 한 해는 1년 365일 생식만 먹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보니까 근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만큼 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그런 위장병이라든지 조경명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만 들었어도 네? 그러니까 5가지 기미 형색성에서 예를 들어 기미까지는 빠지지 않더라도 5가지 맛으로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만 들었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건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행생식에 그 방학 때마다 가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네들이 가르치는 게 뭔데? 응?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과학을 하면은
과학을 하면 굉장한 건지 알잖아요. 과학을 하면은 제가 이제 원자 핵공학과를 나왔으니까 물리학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 다음에 국방과학서 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무기들에 대한 이론 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론을 갖다가 수학 물리학을 엄청나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기계공학에서 고대 연력학, 유체학, 정력학, 동력학 이런 현대 문명의 바탕이 되는 학문을 다 했는데 얻은 것은 병이란 말이에요. 병인데 병 고치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도대체 이 허름한 관악산 자락에 지하실에서 빵떡모자 쓰신 이상한 양반이 너는 조만간 이게 뇌혈관에 터져 죽을 건데 네 병은 이렇고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맥을 짚어보는데 그래서 이 맥을 다 이제 병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맥을 다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이 오행인데 우리가 오행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오행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책에서 보고 해서는 이게 오행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서양은 과학이 있고 과학 아니에요. 과학에서 이제 물리화학 수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리화학 수학이 나와서 여기서 21세기 과학 문명의 기초가 되는 5대 역학, 6대 역학, 7대 역학이 나오는 거예요.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정력학, 전자기역학, 재래역학. 이것이 수많은 문명의 이기에 어떤 바탕이 되는 학문이에요. 이거 공부하다겠다. 5대 역학, 힘력자 역학이에요. 동양에서는 역학을 외우죠. 동양은 변화력자 역학.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역학과 역학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힘력자 역학이고 하나는 변화력자 역학. 그러면 서양 과학을 하는 순간 이 양쪽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엄청나게 해보니까 이게 상호 보완의 역할을 가져야 돼요. 하나만 해갖고서는 이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 원장님께서 무슨 이게 주역을 갖다가 이렇게 상수 주역으로 이제 푸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역을 갖다가 했을 때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수없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권태기진 성명원에서 음양이 나와서 권계, 백계, 입계, 진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윤선 수많은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음여, 양여 쓰잖아요. 네.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스키네틱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써놓고 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서 얘를 우리는 진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진계라고 다 부르죠? 진계라고 부르고서 자연현상에서 얘는 벼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럼 얘의 성질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얘의 성질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움직일 동작을 하나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얘의 성질을 움직일 겁니다. 이걸 갖다 저는 정의라고 하는데 데피니션 얘를 저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상수학의 이제 상이죠. 상. 이 숫자까지 가면 우리 원장님께서 수는 이제 밝으시니까 그 정량화된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얘를 동사로 딱 써놓은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2000년 전에 이걸 갖다가 복귀문항 주공께서 얘를 갖다가 움직인 동사를 딱 써놨거든요. 이걸 본 순간 정신이 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과덕에서 전자기 약학을 가리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맑은 날에는 하늘의 양여가 하늘에는 양 땅에는 눈이 딱 깔려요. 전자기 약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요. 그럼 구름이 껴. 구름이 끼면서 여기서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려.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면 여기를 그러면 뭐예요? 음용, 양여가 딱. 그럼 이걸 갖다 시만으로 보셨을 거라고요. 우리 원장님은 다 이렇게
태양계를 다 끌어당겨서 보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실마를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계의 세계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공학을 배우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코로나 방전이에요. 코로나 방전인데 그게 벼락. 벼락이 가장 벼락보다 강력한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공기라는 것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자 흐름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한 공기 중에서는 한 2만 볼트 이상, 15,000볼트 이상 되면 이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부지색하는 거 있죠. 이게 코로나 방전인데 한 4만 볼트 내지 5만 볼트 되면 자연스럽게 빠바바박 터져나가요. 그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가 공기 중에 있는 가전자를 빵 때려서 그 가전자가 또 다른 공기 중에 있어서 수많은 전자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 방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공학의 어떤 그 문명의 이기 중에 가장 강력한 흐름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동작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학을 보거나 주역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일단은 뭐 8개 구공을 본다거나 이 진계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강력한 움직임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이 딱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양 과학과 동양의 사상이, 동양의 자연 사상이 틀린 게 뭐냐? 서양의 과학하면은 요새 서양 과학행 물리학책이 이제 수없이 나오잖아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한마디로 우리가 과학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갖다가 증명한 거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과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물리학책에 나오는 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설 또는 명제 또는 정의에 입각해서 이것에 입각해서 일반화된 이론을 갖다가 끌어내서 그 일반화된 이론의 기초에서 일관성이 있는 컨시스턴트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학이에요. 자연현상에서 증명된 건 20-30%밖에 없어요. 나머지 78, 80%는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얘기할 때 증명됐나요? 비교한 사람은 과학이 뭔지를 그 다음에 역학을 뭔지를 갖다가 안 해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동양의 이 변화력자 역학하고 과학의 힘력자 역학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서세동적인 시대가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동양의 이제 삼국이 이제 동서융합의 시대로 해서 동양이 다시 이제 세계사 무대에 나서는 이런 시점인데 그러면 이놈의 역학과 이놈의 역학이 뭐가 틀리냐 이거. 근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이론의 일반화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결론을 끄집어내니까 분야를 갖다가 무지무지하게 좁혔어. 메뚜기 연구도 안 해. 메뚜기 눈알만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박사야.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서양의 학문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의 미적분에서 또 아주 작은 분야만 하는. 몰라. 이게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적 분야라는 것은 그래서 좁혀서 굉장히 이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결론을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과학은 제가 이제 공학을 하고 있지만 공학에서 전기 집중기를 하나 만들어.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전기 집중기를 만들려니까 아주 이론을 갖다가 이상적인 전기 집중기를 설계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고 나서 안전효과, 세이프티 팩터를 100%, 200%, 300% 주는 거예요. 기상예측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은 수많은 경험론이 여기 들어가야 돼. 왜? 너무나 모델의 영역을 전용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혀놓은 것이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뭐 수많은 그 어떤 의학 이론이나 영양학 이론이 나오거나 무슨 나와도 그것이 수도시 번복되잖아요. 그럼 동양의 역학은 뭐냐? 역학은 이건 순환이론, 변화이론이라고요. 이거는 변화이론인데 과학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기상예측 하잖아요. 중장기 기상예측. 오온육기 배우면은. 오온육기를 갖다 제가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한테 동양자연사상을 가르쳐 보니까, 교수님, 무술년에는, 무술년에는 무가 있잖아요. 무가 있으니까 얘가 은간 개수를 끌어들이잖아요. 네. 천간합을 하죠. 무게합을 했죠. 네. 화죠. 화니까 얘가 무년이니까 화태가죠. 네. 근데 왜 화태가? 무는 정의가 토라는 것은 이렇게 움츠하는 기분이 토라고요. 근데 여기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개수라는 것은 천간 중에서 은간이라고요. 그게 얘는 천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은 움츠하지 않는 것이 컴프레스빌리티죠. 이게 수축이 안 되는 게 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찍어 눌렀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르면 얘는 어떻게 돼요? 터져, 바깥으로. 빵 터져요. 이게 화예요. 무게합과 화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이게 발산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는 화를 했으면 화태가 됐잖아요. 근데 땅은 수토니까 진술충, 태양 한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진술충은 이제 지장간으로 따져보세요. 저기 진토하고 수토가 따져보면 거기 찬기운만 남는다고요? 따져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는 냉한 기운이 생겼고 여기는 뜨거운 기운이 생겼잖아요. 천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저기 스테빌리티가 생겨갖고서 이게 역전층이 생겨갖고서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답답하잖아요. 이게 더운 데다가 순환까지 안 되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이거 이 정도로 우리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동양의 학문은 이것이 현실 생활에 대한 현실은 다 순환한다고요. 태양계도 태양도 순환하고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것이 도니까 얘는 거의 순환입니다. 순환. 목화통수. 순환론인데 서양의 물리학 모델이나 서양의 과학 모델에는 순환이라는 게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것이 비현실적인 수많은 모델들을 갖고 있는 게 서양의 과학이라고. 순환, 그러게 요새 소립자 물리학에서 순환론이 조금은 이제 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만 동양은 다 순환론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모델이죠. 서양의 순환하는 모델은 뭐냐면 사이클밖에 없어요. 엔진, 자동차, 오토 엔진, 디젤 엔진, 가스터빈의 브레이턴 사이클 모르는데 그것도 억지로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순환론이지 순환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양을 하면서 괴리가 팍 오는 거예요. 어떤 괴리가 오겠어요? 양쪽을 보면 둘 다 멋있어. 우리 원장님 강의를 보면 동양역학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아. 서양과학은 이건 지난 300년 동안에 문명의 위기를 일으키는 학문이니까 저거는 문명해. 그럼 이 괴리가 지금 괴리를 갖다가 이게 메꿔야 될 분이 여러분들 같으신데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이 학문이 이 순환하는 학문의 이게 모델이 우리가 순환하는 역술에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그 역학만 하더라도 사주팔자, 육일, 육효, 기문, 태을, 풍수, 그 다음에 건강 고치는 것도 수많은 게 있죠. 술법이 한 50개에서 100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다시 해요. 만약에 우리가 서양 과학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법칙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양 과학을 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법칙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잖아요. 간단해요. 뉴턴의 역학이 3가지 법칙. 아주 간단합니다. 뉴턴 역학의 1법칙, 2법칙, 3법칙. 뭐예요? 관성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유체역학, 동력학, 정력학을 가르칠 때 딱 이거 하나만 써놓고서 멋있게 그래서 강의 잘하는 교수님들 이거 딱 하나 써놓고서 유체역학 1년 내내 이거 강의를 해요. 그래도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오면 진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공학수학 한번 강의 들으시면은
수학 다 싫어하잖아요. 제가 공학 수학을 갖다가 10년을 가르쳤는데 공학 수학을 갖다가 다 공학 수학이 아니라 물리학으로 해석한 수학이에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한 학기 들으면 아 수학에 대해서 깨쳤습니다. 수학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서 여기서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수많은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게 이제 뉴턴에 관한 법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력학의 1법칙, 2법칙이 있어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2법칙은 엔트로피의 어떤 그런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 그 다음에 전자기에 관한 4가지 아름다운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게 얼마나 회전이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나타내는 건데 풍수에서도 역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역수 들으셨잖아요. 역수. 역수가 뭐냐면 역수가 이게 보텍스예요. 보텍스. 이게 삥 돌. 이렇게 삥 돌잖아요. 이건 이제 섞어서 정리인데 삥 안 넣고 한강물이 흐르잖아요. 한강물이 흐르면 거기 수많은 에너지의 흐름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이게 섞어서. 그럼 이게 도는 자리에 여기에 다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순환 이론인데 그래서 동양의 학문은 생명의 학문이라고 이게 다 도니까 도는 거 아니면 안 따지는 것이 동양의 학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현대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의 1, 2법칙, 그 다음에 전자기의 4가지 법칙을 하면 이제 기본은 다 끝나는데 요새는 조금 해서 이제 상대성이 일어나고 양자역학. 근데 사실은 동양의 학문을 하려고 그러면 양자역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양자역학. 양자가 뭐예요? 양자. 동양의 학문은 양자를, 이 퀀텀이라는 거예요. 퀀텀. 동양의 학문은 양자역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시가 있어. 자시의 에너지는 이런 거고 축시의 에너지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없네. 축시의 에너지는 여기 이게 양자예요. 이게 자시의 에너지는 이런 거고 축시의 에너지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축 인시의 에너지는 뭐 이렇게 생기고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를 자시하고 축시 이 사이를 갖다가 뚝 떨어져서 여기의 에너지하고 여기의 그 성질이 완전히 틀린다는 것이 이게 양자예요. 자시에 태어난 사람, 자년에 태어난 사람, 자월에 태어난 사람 창조성이 있잖아요. 지가 모든 걸 생식 본능이 크고 자가 모든 걸 시작한 거. 축시는 절대적으로 어떤 학문의 순수 학문을 안 하는 사람은 축 아니에요. 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축이다. 이게 양자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좌자우명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고 거기다가 해자사양으로 조금만 틀어. 이건 완전 에너지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동양학에서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양자론이 이게 에너지가 틀리다는 걸 갖다 강조를 해서 왔는데 서양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막스 플랑크가 어떤 걸 복사 에너지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서 이것이 에너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걸 갖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단위로 끊어져 있다는 그것이 양자론이에요. 양자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자론이 현대의 그 반도체, IC, 그 인터넷 그것에 기폭제가 된 것이 양자론이에요. 근데 이걸 그놈의 양자론을 동양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해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써오고 있는 거예요. 풍수는 서양은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양자론을 썼고 동양에서는 마크로스코픽하게 시간 단위도 양자론이고 월도 양자고 온육기에서 따지면은 계절이 10개의 계절이 있잖아요. 온육기를 나누면 이룬 일기, 이룬 일기, 그렇잖아요. 그게 다 양자예요. 그래서 삼운삼기에서
만약에 하늘이 차고 지상이 뜨뜻하면은 그 다음부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게 양자론이에요. 딱 그 시간 그때가 되면은 절기가 바꾸듯이 기상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라고 해요. 양자론. 이놈의 양자론을 갖다가 동양에서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썼는데 서양에서는 20세기 초에 막스 플랑크가 그래서 양자역학의 아버지예요. 막스 플랑크가. 동양학을 하면 노벨상을 수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양자론이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서양의 학문은 뉴턴 역학 1, 2, 3 법칙, 그 다음에 열역학 1, 2 법칙, 전자기의 4가지 법칙, 그 다음에 그 특수상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양자론,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얘기해야지만 점치는 얘기가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왜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지 않고서 점치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없느냐 하면, 상대성 얘기를 하면 시간이라는 걸 딱 얘기하잖아요. 시간 똑딱똑딱 흐르죠. 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흘러가나요? 시간은 없어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떠나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이건 광속이고, 속도가 빨라지면 지구상의 시간에 비해서 빠른 어떤 시공간을 갖다가 날아가는 비행체의 시간은 한없이 천천히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원자핵공학 같은 걸 가르치면 소립자가 있잖아요. 이놈의 소립자가 휙 하고서 광속 가까이 날아가. 그럼 얘가 한 30분을 사는 애인데 광속까지 날아가면 30시간을 살아. 근데 얘는 지구상에서 시간을 부터 30시간이지만 저는 30분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의 상대성 이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절대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는 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점을 친다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점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다른 수많은 무한 차원의 다른 공간의 현상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육인이나 육효나 지옥이나 또는 뭐 태을수로 봐서 갖고 오는 거라고요. 정보의 차원 이동이 점이에요. 점하면은 정보의 차원 이동이 점인데, 시간을 땡기거나 시간을 갖다 늘리는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 점 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인격 이하 인격까지도 급전직하를 갖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는 시공간 이동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점 친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나는 시공간 이동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단 영매를 쓰지 않는 경우에 하나에서. 영매를 쓰는 경우는 다른 얘기죠. 영매를 쓰지 않는 경우에 점 친다는 것은 시공간 이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인이나 육표나 지역점을 뽑아보면은 그게 다 시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우리가 신기라고 했죠. 신기. 마음의 움직임에 있거나 또는 어떤 기전,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백목이 끊어졌어, 또는 내가 접질렸어, 또는 어떤 깃발이 끊어지거나, 또는 갑자기 10년 전에 못 보던 친구 생각이 갑자기 팍 떠올랐어. 그게 마음의 움직임이죠. 그때 시간을 갖다 와서 우리가 육효점을 보거나 지역점을 보거나 유기물표를 뽑으면 그래서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과 차원 이동이라고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는 몇 가지 법칙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뉴턴 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 1, 2 법칙, 그 다음에 전자기 4가지 법칙, 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만 알면은 이것이 모든 그 다음에 수많은 100가지의 경험 법칙 갖고서 발전소를 떼우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동양의 학문은 수도 없는 많은 학문이 있잖아요. 뭐 풍수 시작을 해서 운기, 명리, 그 다음에 무슨 육인, 육효, 수도 없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섭생, 기미론, 동양의학, 뭐 침법 뭐 많잖아요. 근데 동양의학을 보면은 동양의학 배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음양의학. 그렇죠? 음양의학. 음양의학.
보세요. 이제. 438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궤적을 하는 것이 8개 구분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마방진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8개 구분 운동. 이걸로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그거네. 기본 예. 어떨리? 음양오행과 사상팔개와 8개 구분 운동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동양의 모든 술법에 대해서 기초는 띄는 거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에서 여기 식간 12지가 나오고 식간 12지가 나오고 12지가 나오고 이거서 60갑자가 나오죠. 그렇죠? 60갑자가 나오는 거. 그런데 음양과 오행, 음양에서 여기도 이제 음양 사상팔개지만은 음양에서 오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순환. 오케이? 순환.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갔다가 겨울에서 다시 봄에서 여름을 이렇게 도는 것이 이게 음양의 순환 아니에요. 양의 순환, 음의 순환이죠. 그렇죠? 근데 음양이 순환하려고 그러면 이걸 갖다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오행이죠. 음양의 순환을, 그러니까 달도 돌고 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모든 것이 도는데 동양의 변화의 이론은 그래서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에서 수로 가고 금에서 수로 가고 여기서 이제 목에서 파로 이렇게 갔는데 파로가 갔는데 목화가 사실은 금에서 수로 가는 거는 저절로 순환을 해요. 긴장해서 압축되면은 그다음에 터져 올라온다고요. 겨울에서 싹이 나오듯이. 근데 목에서 바로 뻗쳐나가잖아요. 천지에. 그거는 토라는 음축되는 끈끈한 습기가 있어야지만 얘가 순환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토가 붙는 거예요. 여기가. 목화토가 여기서 붙는 거예요. 토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음양과 오행은 이거 순환이에요. 순환론인데 순환이 상생과 상극으로 해서 그냥 포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자가 홀수가 있어. 홀수. 근데 3개면 상생상극이 안 일어나. 7개는 상생상극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딱 5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태양계도 오행성. 나머지 외형성은 아까 원장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보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5개가 필요한 5대양 6대주 5장 6부 계절도 5계절이 돼야 맞는 거예요. 원래 운기로 해서 10개의 계절이지만 5개가 돼야지만 유순환이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 모든 오행성의 5개의 별의 이 비율이 황금나선으로 이루어졌는데 피보나치 스퀘어를 골든 레이션이요. 하여튼 이것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만 순환을. 또 5장 6부의 오행의 순환을 갖다가 좀 더 아주 스페시파이하게 한 것이 식간 12지고 60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환입니다. 음양오행 사상팔개는 2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 분열이 3번이 일어나잖아요. 3번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국에서 태국으로 왔다가 양위로 갔다가 여기서 사상으로 가죠. 이제 태양, 소음, 그 다음에 소양, 해독. 그래서 유전자 이론이나 사상 이론이 딱 맞는 겁니다. 혈액형 이론하고. 그것이 이 사상 이론을 갖다가 유전자 이론으로 응용하거나 이 사상 이론을 갖다가 혈액형 이론을 하면은 이 기본적인 기적 메커니즘이 딱 맞아요. 기가 막힌 거죠. 여기에서 다시 이것이 하나가 더 변하는 것이 8개죠. 던데이즈 수명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깨, 택깨, 릿깨. 근데 사실은 릿깨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서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써놓고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얘를 불이라고 하잖아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불들은 가운데가 다 차요. 라이터 불도 안쪽이 차고 확산화염이 일어나는 외부의 공기하고 접하는 바깥에만 뜨겁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 8개의 속성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거 쓰죠, 이거. 이게 뭐예요? 들러붙는다는 얘기예요. 불은 자발적으로 타는 거 없어요. 다 연료가 되는 물질에 들러붙어서 타는 거죠. 착각이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384호, 그 다음에 배성재 소속계 384호를 갖다가 다 이렇게 무슨 생리학으로도 유체역학으로도 어떤 시스템 이론으로도 그 다음에 뭐 수자원 이론으로도 그걸 다 설명합니다. 음악하는 교수님들은 이걸 갖다가 8개를 갖다가 해서 가장 몇 개 같은 것도 보면 쿵, 따, 따 이렇게 되잖아요. 쿵, 따, 쿵, 따. 이게 마치 그 심장 박동 소리나 농악 소리나 왈츠같이 생명력을 주는 음악이다. 이게 쿵, 따, 쿵.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저기 이거요. 산깨, 간깨. 간깨는 이게 왜 간깨이 기가 막힌 것은 여기다 멈출 지자를 딱 써놨다고 이렇게 써놓고서 왜 멈추나요? 멈출 지자를 딱 써놓고 이게 우리가 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산 같은 형상에서 얘가 도체라고 하면 얘가 전화가 다 어디 갖다 붙어요? 여기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이 중간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 여기 양용만 여기에 남아요. 그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멈출 지자가 그래서 멈출 지자가. 그래서 이 수많은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8690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또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실 거니까 제가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음양오행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병원 고치기 위해서 진맥을 해보니까 맥을 잡아보니까 위장맥하고 간맥하고 심장맥이 완전 틀리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여기? 심장맥 예를 들어서 심장 방광이 나쁘면 술이죠. 얘는 오장부터 심장으로 방광하네. 잘 보세요 이게. 그다음에 간은 뭐가 돼요? 간담하네. 그렇죠? 맞죠?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행 잘 아시죠? 그럼 수가 뭐예요? 그럼 딱 먼저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동양자연사상을 들으면 7, 80명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1초 만에 수강 신청이 끝나요. 조금 늦으면 이제 못 들어와요. 옛날에? 그럼 수를 가리키는 거야, 이제 학생들한테. 수가 뭐냐? 그냥 우리가 물. 목은 뭐냐? 나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히랍시대의 그 지수화풍의 그런 아주 프리미티브한 야만한 그런 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학문으로 성립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과학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학문으로 성립하려면 과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뭐냐? 증명이 과학이 아니에요. 학문은 뭐다? 가설의 이론 전개의 일반성, 증명의 제한성. 그냥 많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일반성과 제한성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성과 제한성이 있도록 이걸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고 사이언스라는 학문의 목적은 정보의 전달을 갖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성과 제한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정보의 전달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이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까? 기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동양의 작동 매체는 기인데 기는 서양 과학에서는 서양 과학의 어떤 명제에 들어가려면 그걸 갖다가 부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증명도 안 되지만
그래서 기를 쓰는 순간 얘는 과학의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얘기할 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역학은 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기는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변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를 갖다가 자기네들 영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거기는 증명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 변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얘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신장 방광은 수고, 간담은 목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토, 금, 여기다 금은 폐대장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은 수는 물, 신장 방광, 수는 겨울, 그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목은 봄, 아침 얘기하죠. 목이 뭐냐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얘를 과학하려고 하면 목에 관한 정의가 있어요. 수에 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무 선생님의 사상 체질이 이게 과학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접근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 체질에 태양이 나면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목이 굵고 우렁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주 지엽적인 경험론에 근거한 이런 현상론이지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태양인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체질에서 수영의 정의를 딱 내린다고 그러면 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수는 제가 이제 수를 갖다가 계속 봤는데 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됐어요. 연하다. 목에 대한 정의는 완하다. 이렇게 됐어요. 연하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한글이 암만 위대하다 하지만은 영어로 쓰는 다 소프트예요. 얘도 수, 완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행분류의 일부로서 그나마도 수는 연하다, 완하다. 그런데 오행생식 원장님이 수를 갖다가 말랑말랑하고 터질 듯하고 수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연하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제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수를 얘를 차고 연한 기운. 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여기서 차고 연한 기운, 따뜻하고. 연한 거나 부드럽다는 것은 얘는 마찰이 적다는 얘기라고요. 어떤 시어 스트레스 같은 전달 능력이 작다는 얘기예요. 마찰이. 그럼 차고 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갖다가 한 100명 데려다 놓고 대형강에 놓고 자, 그럼 신장방광의 수는 수성의 기운을 받는 애들이죠. 이건 목성의 기운을 많이 받는 거는 맞다고요. 그러면 수는 차고 연한 기운이야. 차고 연한 기운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행복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차고 연한 기운이 되면 차다, 연하다, 차니까 어떻게 돼요? 차다 하면 온도가 낮다는 거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력이 생기는 거예요. 밀도가 높으면 그럼 찬 거는 뭐예요? 아래로 이게 있으면 얘가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의 기운이에요. 수. 이런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립자 물리학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물리학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은 물질과 어떤 에너지의 구분이 없는 상태가 나와요. 그럼 이런 기운이 뭉쳤어. 그럼 얘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많으면은 차고 연한 차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연하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순조롭게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장 방광이 이런 기운은 소주에서 신장과 방광에서 나오는데 신장과 방광이 큰 사람은 이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방광이 큰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되면 몸무게 오징어처럼. 근데 요거는 이제 오장육부의 기운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은 얼굴밖에 없으니까
이거 몸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갖다가 이제 다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연화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이시네요. 네. 그 수영이 있으면 그럼 이게 연하죠. 차고 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성적이고 숨는 기운이 많고 뭐 이렇게 싹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 안 하는 대신에 엄청나게 인내심이 강하고 수에 가면 인내심이 강하고 잘 참으니까 지혜롭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수에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형상이 났어요. 형상이 났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전인데 원장님께서 아까 비전을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 수영, 화영, 토영 이걸 갖다 축척을 날려서 얘를 갖다 몇 대 몇을 해보세요. 목화토금수를 갖다 목화토금수 제가 다 그려봤어요. 목화토금수를 20대로 딱 나눠요. 요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 기하학적인 도형을 제가 학생들 시켜서 다 해봤는데 20대 20으로 다 나누면 이렇게 표준형이 나와요. 목화형을 만들려면 목화화를 갖다가 나누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해갖고서 거꾸로 몇천 명의 사람 얼굴 인식을 시켜봤어요. 거꾸로 이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그걸 갖고서 얼굴 인식에서 미국